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요. 요즘 K-팝계에서 정말 뜨거운 이슈죠. 하이브, 어도어, 그리고 뉴진스. 이 복잡한 법적 분쟁의 최신 상황. 특히 그 법정 공방 내용하고요. 또 뉴진스 팬덤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의 법정 참관 기록, 그리고 디스패치 보도를 중심으로 양측의 그 날선 주장들, 또 사건의 진짜 핵심이 뭔지 저희가 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정보가 정말 많으니까요. 그렇죠. 막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길 잃지 않게 저희가 딱 중요한 것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최근에 그 3차 변론 기일이 있었는데 정말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 계약이 이게 유효하냐 마냐를 두고 양측 입장이 그야말로 팽팽했어요. 아, 팽팽했군요. 네, 먼저 하이브랑 오도우 측, 그러니까 김현장이죠. 이쪽 주장은 뭐냐면 한 210억 원, 정말 큰 돈을 투자해서 뉴진스를 성공시켰더니 민희진 전 대표가 멤버들을 이렇게 좀 설득해서 독립하려고 했다. 아, 멤버들을 회유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신뢰를 깨뜨린 핵심적인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단순 불만 차원이 아니라 계약의 어떤 기본, 그 신뢰를 일부러 깼다. 이걸 법적으로 입증하려는 거군요. 그 큰 투자금 회수 문제도 좀 염두에 둔 것 같고요. 혹시 뭐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것도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그 민 대표가 예를 들어 부모님들 항해서 작성하는 과정에 좀 개입을 했다거나 아니면 언론 플레이를 계획했다. 이런 정황들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같은 걸 증거로 냈어요. 카톡 대화요? 네. 그리고 뭐 아일립 표절 의혹 제기하고 이런 건 사실 그냥 계약 해지하려고 명분 쌓는 거다 이런 입장이고요. 어도어는 계약상 해야 할 일, 그러니까 활동 지원이나 수익 분배 같은 핵심 의무는 다 했다. 그러니까 해지 사유가 없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신뢰 파괴는 민사상 계약 관계의 기본을 흔들었다. 뭐 이런 주장인 겁니다. 근데 반면에 뉴진스랑 민희진 대표 측, 이쪽은 세종이 맡았죠. 여기선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정반대죠. 이쪽은 이번 사태 자체가 민 대표가 아일릿 이거 우리 좀 따라한 거 아니냐.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하이브가 약간 보복성으로 감사를 시작하면서 터진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요. 아, 보복성 감사다. 네, 특히 최근에 경찰이 민 대표 배임 혐의, 그러니까 회사에 손해 끼칠 만한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잖아요. 이 점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불송치 결정이 좀 크게 작용하는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지금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가 처음에 믿고 계약했던 그 사람들이 아니다. 경영진이 바뀌었나요? 뭐 그런 뉘앙스죠. 비유를 들었는데 마치 유심칩이 바뀐 휴대폰 같아서 더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유심칩이 바뀐 휴대폰이라, 이거 진짜 강렬한 비유인데요. 그만큼 신뢰가 깨졌다는 걸 표현한 거겠죠. 멤버들이 겪는 어려움도 상당히 강조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 유심칩 비유 말고도 뭐 폭군에게서 백성을 구한 장수라던가 학대하는 아버지라던가 이런 좀 감정에 호소하는 비유들을 쓰면서 신뢰가 완전히 파탄났다는 걸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멤버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얘기도 나왔나요? 네, 멤버들이 들으신 컷 친접해주 받을 정도로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을 유지하라고 하는 건 이건 뭐 학교폭력 피해자한테 다시 가해자한테 돌아가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까지 호소했어요. 와, 그 정도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 같은데요. 그렇죠. 민 대표의 존재 자체가 계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 신뢰관계가 깨졌으니 계약 해지가 맞다. 이런 논리예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예전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할 때는 민 대표 행동이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아, 배신적 행위. 네. 근데 또 경찰은 형사상 배임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잖아요. 이 민사상 신뢰 위반 가능성이랑 형사상 범죄는 안 된다는 이 차이, 이걸 가지고 양측이 각자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막 싸우는 거죠, 지금. 아, 정말 복잡하네요. 법정 밖에서도 좀 시끄러운 일이 있었다면서요. 뉴진스 팬그룹 중에 팀버니즈라는 곡 관련해서요. 아, 네. 그것도 좀 이슈가 됐죠. 팀버니지 관계자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기부금품법 위반이요? 팬 활동인데? 네, 이게 작년 10월에 뉴진스 악플러들 고소하겠다 이런 명목으로 모금을 진행했는데
불과 8시간 만에 5천만 원이 넘게 모였대요. 와, 8시간 만에 5천만 원? 팬들 화력이 대단하네요. 그렇죠.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1천만 원 이상 기부금을 모으려면 관할청에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 절차를 안 거친 거예요. 그래서 불법 모금 논란이 있었고 결국 수사받고 검찰 송치까지 간 상황입니다. 근데 예전에 민희진 전 대표가 이 그룹에 뭐 감사하다는 뜻을 표하기도 했다던데 팬덤 내부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나 보죠? 네, 그런 걸로 알려졌어요. 이게 단순히 법을 어겼다. 이 문제를 넘어서서 팬덤 활동이 얼마나 투명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팬덤이랑 소속사, 아티스트, 이 관계가 참 복잡 묘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는 사건 같아요. 오늘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뉴진스를 둘러싼 이 상황이 법정 안에서의 치열한 법리 다툼뿐만 아니라 외부 팬덤 이슈까지 얽혀서 정말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네요. 그렇죠. 한쪽은 계약은 계약이다, 신뢰를 깼다 이러고 있고, 다른 한쪽은 아니다, 이건 보복 조치고 신뢰는 이미 파탄났다 이러면서 평행선만 달리는 거죠. 앞으로 법원이 이 첨예한 대립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게 정말 관건이겠어요. 네, 특히 그 경찰의 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이랑 이전에 가처분 결정에서 나왔던 배신적 행위 가능성, 이 사이의 간극을 법원이 어떻게 볼지, 그리고 멤버들이 겪고 있다는 그 심리적 고통, 이걸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볼지가 진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요. 오는 10월 30일로 예정된 법원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보시면서 이 사건이 앞으로 K-팝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어쩌면 좀 딱딱한 계약의 법리하고 또 아티스트의 인격권이나 신뢰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충돌할 수도 있는 가치들 사이에서 법원이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낼까요? 여러분께서도 이 지점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